자, 시작해 볼게. 명제 딱 간략하게 요점만 짚으면서 넘어갈게. 이해보다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갈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지. 자, 명제라는 거를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집합과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집합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없잖아. 집합이 아니잖아. 그지? 키가 크다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명제도 똑같아. 객관적으로 그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이라 할게. 분별할 수 있는 뭐 문장이나 또는 식 이런 거를 이제 명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거짓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전부 다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진짜 봐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맞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 이거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명제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너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키가 큰 게 몇 센치인데? 모르지? 그래서 X. 뭐 키가 작은 농구 선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X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저거는 참이지.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저 문장은 거짓이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이 참거짓이 바뀌게 되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X인데 일단은 뒤에 나오는 조건의 의미입니다. 조건이라는 게 또 뒤에 나와. 바로 뒤에 나와. 자, 그래서 미리 알아도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게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그래. 알겠지? X 값에 따라서라고 생각해줘. 뭐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7-x는 2-x. 선생님이 말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그랬어. 명제가 아니라 그랬어. 왜? 여기서 x 값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게 되니까 모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잘 봐.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수학을 해야 돼. x 해서 없어지잖아. 그지? 없어지면 항등식은 아니죠. 7은 2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식. 뭐 불능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 7은 2입니까?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무조건 명제. 그것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막국지가게 크기는 서로 같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명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명제냐고 하면은 참인 명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참거짓 이 말을 진리값이라고 해줄 거야. 진리값. 진리값.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이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다. 이 명제의 진리값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부정이라는 게 또 나와. 자, 그래서 담백하게 이제 부정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은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뭐뭐가 아니다. 자, 뭐뭐가 아니다. 요런 느낌. 자, 그러니까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명제지. 일단 명제죠. 그리고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참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잖아. 매번 이렇게 쓰면. 그래서 명제라는 거를 소문자를 사용해서 P, Q,
PR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지? 그래서 소문자 P를 써서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명제를 P라고 나타낼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했잖아. P는 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이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은 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항상 부정을 해줄 땐 서술어만 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서술어만 부정.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그러니까 서술어만 부정을 하면 우리가 서술어는 국어 시간에 뭐뭐이다, 뭐뭐 크다, 뭐뭐 길다, 뭐뭐 짧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서술어잖아. 마지막에 있는 거.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정은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쉽죠? 국민이 마지막만 적을게. 아니다. 요게 바로 부정인데, 명제의 부정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 똑같이 쓰고, 자, 요 녀석은 이제 P라고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알파벳으로는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원래 명제가 P였잖아. 그럼 얘하고 구별해 줄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물결 표시를 하나 붙이면, 아, 얘는 P를 부정한 거구나 해서 불러줄 때는 여러분들이 not P, P가 아니란 뜻이죠. 읽어보면 not P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물결 표시로 기호를 표시한다. 부정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참이었어. 그지? 하지만 천안 시민은 부정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나와버렸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말은,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죠?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왜 아니야? 왜 우리만 왕따시켜? 그지? 자,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만한 점은 참 거짓이, 즉 진리값이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부정하면 진리값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특징을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죠, 일종의 패턴. 부정을 하면 반대가 된다. 부정을 하면 무조건 반대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제 부정을 말하시오. 뭐뭐가 아니다라고만 말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2 플러스 6은 8보다 크다. 크다의 반대말이 뭐야? 작다가 아니야. 제발 여기에서 조심해. 우리가 대소비교의 도구는 표현 방법이 총 3가지야. 크다, 작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다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 같다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크다가 아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좀 이상하니까 크다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은 뭐야?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야. 작거나 같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보이니?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6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만 부정했죠? 끝. 이게 부정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표시니? 부분집합 표시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의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명제가 맞죠? 그리고 이 명제를 부정을 하면 서술어만 부정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A, B, C, D라고 하는 집합 안에 뭐 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인데, 그제 여기는 포함합니다로 바꾸면 되겠지, 그제? 요게 서술어만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서술어만 부정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보통은 서술어만 부정하는 게 무조건 맞아. 일단 여러분들 부정하라 그러면 서술어 먼저 부정해. 근데 서술어를 부정하고 또 부정할 수 있는 게 딱 2쌍이 있어. 2쌍.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정하면 누군가가 되고 또 누군가를 부정하면 누군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예외. 그래서 부정의 예외라고 할게. 선생님이. 부정의 예외가 2쌍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과 모든이야. 어떤과 모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우리가 부정을 할 때 무조건 서술어만 부정한다 그랬지만 서술어를 부정하면서 같이
어떤도 모든으로 바꿔주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니까 어떤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야 어떤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어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때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얘기라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과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얘기는 완전히 반대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줘야 된다. 부정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얘도 이제 부정을 할 때는 바꿔줘야 되는데 한 가지는 또는 그리고 얘를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도 부정의 관계.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였지. 자, 였지라고 했지 내가? 자, 집합에서 우리가 이미 이걸 한 적이 있어. 어디서? 드모르간 법칙을 좀 떠올려보면 좋아. 드모르간 법칙. 뭐였지? 자, 이름이 멋있었잖아. 기억은 하지? 자, 여기서 A 합집합 B. 자, 이걸 뭐라 그랬어 내가? 정의를? A 또는 B라고 했잖아.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원소가 모여있는 곳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와 B를 합쳐서 합집합.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여집합, 부정하라 그랬어. 내가 컴플리멘트를 여집합을 앞에서부터 계속 부정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서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을 씌우시면은 여기에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라고 했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를 부정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집합의 연산에서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이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합집합이 뭘로 바뀌었어? 교집합으로 바뀌었고,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너 안에도 있는 원소고, 너 안에도 있는 원소가 모인 집합을 말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건 보통 and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는 거는 보통 또는을 뜻하는 거라서 얘네 둘이 부정의 관계에 있다 라고 앞에서부터 떡밥을 뿌려댔었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부정을 하는데 보통은 다 서술어는 다 기본적으로 부정을 해줘.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얘네들도 이제 부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떤으로 부정하면 된다. 알겠지? 어떤의 의미는 뭐다?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의미고 모든의 의미는 뭐라고?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또는은 또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요 관계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조건이야.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명제하고는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를 하면 명제랑 조건이랑 이제 똑같다고 동일시를 해버려. 전혀 다른 겁니다. 조건이랑 명제는 전혀 다른 거야. 약간 명제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오히려 조건이. 자,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이런 거를 보통 식으로 나타내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X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X는 천한 시민이다. 문장도 돼. 당연히. 자, 이렇게 적어보고, 자, 마찬가지로 조건도 명제랑 똑같은 기호를 써. 어떤 기호? 알파벳 소문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너네들이. 그냥 P라고 적혀 있으면은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에 내가 들어가면 이거는 참이지. 선생님 천안 시민입니다. 실거주합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X 값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를 대입을 하면 어떨까? 일론 머스크는 미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은 천안 시민이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거짓이 되죠. 자, 그래서 참거짓이 이 X에 들어가는 무언가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뭐라고?
명제라고. 알겠지? 그냥 이 모습만 보고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명제야.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문제들을 보시면은 자,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또 여기 진리집합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봐. 이 녀석의 진리집합, 집합이라 그랬죠? 일단은 집합기호를 써보시고 X바,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볼게. 자, X는 이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X는 천안 시민이다. 어디서 봤는데? 자, 위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그대로 적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적으면 이 조건을 그대로 안에다가 적으면 되고, 한마디로 뭐겠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값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조건의 알파벳과 똑같은 대문자 기호를 써. 알겠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그냥 관례상 뭐 똑같은 거 쓰면 기분이 좋잖아. 그지? 그래서 대문자 P 이렇게 표시를 했어. 알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는 8의 약수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죠.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참과 거짓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시면 이 라지 P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8의 약수가 되면 X가 8의 약수가 되면 얘는 참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1, 2, 4, 8을 넣어주시면 이런 숫자들이 X에 들어갔을 때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원소들을 모은 것이 무슨 집합? 진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하나 구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도 방정식이니까 X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단 Q, 라지 Q, 진리집합 안의 원소는 반드시 이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겠어? 근이겠죠. 해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고 근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5번 문제와 같은 진리집합 찾는 연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6번을 보시면 조건이라고 했어. 문제를 읽어봐. 전체 집합은 X는 O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럼 전체 집합 U 안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2, 3, 4, 5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다음 두 조건 P와 Q 여기 잘렸죠? P와 Q에 대해서 자, P는 4X 빼기 8은 0.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조건이잖아. 그지?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라지 P는 얼마? 4x 빼기 8을 풀면 8 넘긴 다음에 4로 나눠주면은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진리집합 찾았고 그 다음에 q는 얼마가 되겠어? 자, 스몰 q에 대한 이 조건에 대한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은 넘어가서 9보다 작다니까 다시 9를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시면 경계값을 찾을 수 있지. x뿔 3과 x마 3이 0보다 작다니까 자, 경계값은 마3과 3. 자, 그래서 작다면 사이값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일단은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적어볼게.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만 원소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누구를 적어줍시다. 여기 있는 1, 2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지. 자,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주면 1과 2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P는 얼마? 조건의 진리집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P라고 쓰자. P는 2. 딱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not P는 뭘까? 부정이겠죠? 명제에서도 not P는 부정이었으니까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명제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다시. 명제는 뭐가 명제라고? 참거짓을 그냥 보고만 알 수 있는 거.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고만 알 수 있는 거를 명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건은 가장 큰 차이점이 X값에 따라서 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X값에 따라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담을 말하자면
항등식은 뭘까?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이잖아. 그럼 걔는 뭐라 불러? 항등식은 명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not p. 자, 부정을 했죠? 자, 그러면 저 녀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에서 부정을 의미하는 거는 뭐야?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었지. p만 빼고 나머지 누구라 그랬어? 여집합이라 그랬잖아. 컴플리멘트. 컴플리멘트 자체를 내가 부정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냥 여기에서 딱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야.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여집합이다.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여러분도 다 찾을 수 있지. 자, 전체 집합에서 얘만 빼고 나머지니까 1, 3, 4, 5다. 자,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라지 Q라고 적은 다음에 아까 전에 찾았던 원소 1,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not Q는 Q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1, 2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3, 4, 5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쭉쭉 가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아래쪽에 요것도 있네. 자,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시오.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 자, 부정을 말하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서술어만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그랬어. 그지? 서술어만 부정한다. 서술어만 부정한다. 근데 이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and를 의미하는 거니까 뭘로 바꿔주자? 또는으로 바꿔주자 라 그랬어. 자, 그래서 또는 얘를 밑에다가 또는 적어보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7이 아니다. 아니다만 부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다를 부정하면 그냥 이다지. 그지? 그래서 x는 7이다. 마이너스 7이다. 요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자, 얘도 x는 5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x는 마칠 또는 x는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x가 읽어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6보다 작다. 이건데 이 사이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이고가 붙잖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다 하니까 이 고는 뭐로 바꿔주자? 또는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는 적어봐. 자, 어째?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의 반대말은 뭐야? 부정은 작거나 같다라 그랬죠? 내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자, x가 또 6보다 어떻게 된다?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쉼표 찍고 그리고니까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적어? 그지? x가 이어지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라고 적어주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2번 문제의 반대 방향으로 간 거지? 그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지? 부정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자, 말로 간단하게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 맞죠? 자, 일단은 그러면 명제. 판단해 줄 수 있잖아. 참이냐 거짓이냐 말해 줄 수 있잖아.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자,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이 때문에 거짓이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거짓인데 요 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가르쳐 주고 갈게.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반대되는 예시라 그래서 발레.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발레. 이렇게 반대되는 예시를 두음 법칙이라 그런가? 그러나 레로 부르는 거야. 발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시야. 이 문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그런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짓인 명제. 명제는 맞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참인 명제죠. 명제인 것도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내가 저거를 풀 수 있잖아. 그지? 해를 구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5하고 1이 경계고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으로 적어주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면 참이 되겠고, 요 바깥에 있는 숫자면 거짓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 저렇게 x값에 따라서 바뀌는 걸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라고 적어도 되고, 조건이라고 그냥 적자. 어차피 뒤에서 하는데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 자,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던 집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여기에서 밝혀지는데, 자, 여기서 P라는 거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이야.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니까 그냥 이렇게 진리집합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P, 라지 P는 X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끝. 됐지? 그냥 이게 진리집합이야. 자, 그러면 not P는 뭘까, 얘들아? not P. not P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자,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자, 이렇게 부정한다 그랬지? 집합 자체를. 자, 그래서 X반은 똑같이 써주시는데, 자, 우리가 부정할 거는 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정하면, 아까 전에 많이 해봤죠? X가 1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걸 부정하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와? 요거 뭐로 바뀐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not P 또는 Q 이렇게 했어. 우리 또는이라는 건 집합의 연상기호로 합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not P를 의미하는 진리집합 P의 여집합과, 그지? 그 다음에 Q를 의미하는 진리집합 Q를 이쪽에다가 놓으시면은 이러한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뭐야? 합집합이긴 한데, 자, P의 여집합 직접 구할 거니? 좀 그렇잖아. 합집합 Q, 요거 합집합까지 시켜줘야 되니까 P의 여집합을 우리가 구하기는 했지. 안 닫았지? 요렇게 구하기는 했지만, 뭐 요거 이용할 사람은 이용해줘. 해볼까? 그냥 이걸로? 그냥 뭐 여러분들 담백하게 갑시다. 담백하게 뭐 오버하지 말고. 자, 요게 P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자,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뻥 뚫어줘야겠죠?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시했지? P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Q도 한번 표시해 볼게. 자, Q라는 거는 3보다 작고 또는 표시 잘해. 자,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자, 5는 여기쯤 있겠다. 자, 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다른 색깔로 했지, 선생님이? 자, 일부러. 자, 그래서 Q, 여기도 Q.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어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했으면 공통부분, 즉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돼. 겹치는 부분이었으면 요거랑 요거가 되겠지? 노란색. 자, 근데 여기선 합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요 범위 전체. 자, 그래서 요 범위를 전체 다 적어주면 결국에는 뭐라고 함축시킬 수 있겠니?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지금 어디서 출발해? 4에서 출발하고 있지? 자,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냥 이렇게 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명제 P면 Q 이렇게 하나 나오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조건이 있죠, 조건. 자, 우리가 조건을 쓰면 P 다시 X는 천안 시민이다. 하나 더 적어볼게. Q는 X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됐죠? 자, 요것도 조건이겠죠, 당연히.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야. 이게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우리가 P 그리고 Q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수식어 이면을 집어넣으면 P 이면 Q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거는 명제가 돼. 명제. 이 말은 명제가 돼. 다시
P도 조건이었고 Q도 조건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면을 붙이면 얘는 명제가 된다고. 왜 그럴까? 명제의 조건이 뭐였어? 명제가 되는 그 원인이 뭐였어? 어떤 걸 명제라고 불러줄 수 있었어? 참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라 그랬잖아. 이 말은 얘는 참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란 얘기야. 알겠지? 자, 왜 그럴까? 자, 다시 한번 요거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기 전에 자, 기호부터 가르쳐 줄게. 자, P이면 Q이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거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야, 이 표시가. P이면 Q, 이렇게 P 화살표 Q, 맞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이 화살표를 이면이라고 불러줘.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해보자. 뭐야? X는 천안 시민이다가 P였고 X는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Q였잖아. 그럼 보면 X가 천안 시민이면 이렇게 말해야겠지? X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것이 가정,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 우리가 X는 생략해서 불러도 되니까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천안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비슷한 명제를 들고 왔었지? 처음에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요거 명제라고 알려주면서 처음으로 내가 준 예시였었지?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명제가 된다는 얘기야. 왜?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무조건 명제인 거다. 라 그랬어. 일단 얘가 명제라는 건 되죠. 자, 그리고 참인 명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인 명제면 요렇게 잘 봐. 화살표를 두 줄을 딱 그어주면 돼. 알겠지? 참이면 화살표 두 줄, 거짓이면 거짓인 게 밝혀지면 이렇게 화살표 짝대기 긋고 같지 않다랑 똑같게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를 때 또는 숨겨놨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화살표를 쓴다. 한 줄짜리 화살표 쓴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읽을 땐 P이면 Q 이렇게 읽고 P 앞에 있는 건 가정, 뒤에 있는 건 결론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다시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참이게 되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해. 무슨 뜻일까? 자, 생각해봐. 천안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그랬어. 그지? 천안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그랬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안에 모이는 것들은 다 뭐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이지? 그 X값들이 누구겠어? 천안 시민이겠지. 천안 시민이 여기 들어가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모든 천안 시민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는 집합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 그게 바로 진리집합의 의미니까. 자, 그런데 P가 Q에 어떻게 되겠어? 속하겠지. 왜? 천안 시민은 실제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속하니까. 왜? 대한민국 지도를 못 그렸지만, 너무 못 그렸지만, 자, 여기에서 천안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극히 일부분이잖아.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존재하니. 그지? 그래서 천안은 대한민국에 포함이 되지. 자, 그래서 천안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P이면 Q이다 명제를 이해해 볼 수 있자.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는데 P이면 Q이다면 이게 참이면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가는 것이 참이다 이런 뜻이고 좁은 쪽에서 무조건 넓은 쪽으로 가는 게 참이고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가는 게 참이고 그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뭘 배웠었냐면 동치 변형 몇 가지를 배웠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섭렵해야 완벽하게 명제를 마스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똑같은 말을 찾아보면은 동치 변형이 P 차집합 Q, 즉 좁은 곳에서 넓은 곳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지?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었어. 첫 번째 동치 변형, 가장 중요한 동치 변형이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P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모든 걸 다 부정을 해보면 부정 얘까지 부정 다 부정을 해보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공집합의 여집합이 누구? 전체 집합. 이렇게도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결이 조금 다른 거. 합집합, 교집합.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 자, 그래서 합집합, P 합집합 Q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합집합이 포함 관계에 있을 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도출한다 라고 그랬어. 둘 중에 하나를 도출한다. 그 중에서 합집합은 좀 큰 개념이잖아. 큰 개념이니까 누구를 도출한다? 큰 녀석을 도출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해줘, 제발. 자, 그 다음에 P 교집합 Q는 교집합은 작은 녀석 도출한다 해서 P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또 교집합까지의 테마야. 자, 그 다음 마지막 테마는 뭐였냐면 내가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알려줬잖아. 그치? 일부러. 너무 복잡해서 애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외워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안 외우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해라.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부정해라.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부정해라. 이렇게 외워.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자리를 바꿔도 돼. 근데 대신에 부정을 하라고. 부정.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내가 증명을 직접적으로 해줬었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Q의 여집합 빼기 P의 여집합이 공집합임을 보일 수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일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성립할 때? P 차집합 Q가 공집합임이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는지를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되는 거지. 자리 바꾸고 부정한 이 포함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지? 좁은 쪽에서 넓은 쪽을 뺀 게 성립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얘를 또 동치 변형으로 바꾸면 Q의 여집합, 교집합, P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보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자, 이렇게 해서 공집합이 되고, 자, 이 녀석은 뭐야? P 차집합, Q는 공집합. 이렇게 되잖아? 됐지?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참이다. 얘도 참이다. 얘도 참이다. 얘도 참이다. 얘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에 더불어서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차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된다, 그냥. 알겠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된다? 여기를 보시면은, 작은 곳에서 큰 거를 뺐으면 무조건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P이면 Q이다가 성립할 때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어디서? 진리집합에서. 진리집합에서 무조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고, 포함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동치변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요거를 파악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자, 다음 명제 중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를 판별해라. 자, 진리값을 한번 판별해봐라. 이렇게 말했지?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이다 말했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배수의 진리집합 기억해? 배수집합 기억해? 자, 우리가 A3라고 하면은 3의 배수집합, A6라고 하면 6의 배수집합이었잖아. 그지? 아니, 3, 6, 9, 12, 15, 18, 21, 24 이런 숫자들이 있고, 얘는 6, 1은 6, 6, 22, 6, 38, 6, 4, 24, 6, 5, 30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포함하니? A3에서 A6를 포함하지, 그지? 자, 그래서 작은 게 뭐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작은 배수의 집합, 작은 숫자가 적힌 배수의 집합이 둘이 약수배수 관계면 무조건 포함 관계에 있다. 그리고 작은 배수의 집합이 큰 배수의 집합을 포함한다. 아, 이렇게 외우려면 외우는데 별로 좋지는 않다. 왜? 약수집합하고 이제 헷갈리니까, 그지? 자, 그래서 A3가 A6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죠. 동치 변형 중에서 A3와 A6 얘네 둘이 합집합을 하면 A3다. 이런 것들이 성립했었지, 그지? 그래서 합집합 찾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참이 된다 그랬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면 참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는 명제니까 얘는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이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데 뭐 때문에 거짓이냐면
단순히 그냥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P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Q라고 하면 진리집합을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 그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만 읽고 하는 건 그건 국어고, 확실하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학적 법칙, 성질에 의해서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구도 반박 못하게. 알겠지? P가 Q에 포함이 안 돼. 왜 안 돼? 아니, 오히려 Q가 Q를 포함하는데, P를 포함하는데? 그지?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요 부분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 놓는 것도 좋아. 우리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 부분이 누구야? 차집합이지? 넓은 곳, 좁은 곳 이거하고 관련이 없고, 어쨌든 우리가 포함 관계를 말하고 싶은데,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뺐을 때 남는 부분이 생긴다. 차집합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레 집합이라고 불러. 발레. 네, 발레 집합. 그냥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는. 발레 집합. 발레는 진짜 있는 용어고. 그래서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뭔가가 나오잖아? 공집합이 아니면 발레 집합이 존재하는 거야. 발레가 존재한다. 알겠지? 발레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내용을 보시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면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말했지? 자, 얘도 마찬가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하는 거야. 자, 얘는 지금 진리집합이 누구니? 해집합 1, 2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지? 포함관계만 생각해.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지? 자, 얘네 둘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를 포함해? 요렇게 포함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좁은 곳에서 넓은 쪽을 언급했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요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발레를 좀 들어주면 돼. xy가 무리수라고 해서 x 플러스 y가 무조건 합이 무리수가 될까? 조금만 생각해봐. 틀렸죠?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둘 다 무리수인데 더하면 0. 유리수가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발레가 되는 거야, 발레.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어주면은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단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럼요. 넘어갔어. 이제, 이제 목이 아파. 목이 너무 아파. 자, 거짓인 명제의 발레. 발레 나왔지? 자,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해 줬을 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밑줄. 요 밑에다가 이제 차집합 적어놔. 다시 한번 말할게.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좀 힘들어해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두 줄을 긋는다 그랬죠?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포함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디서 어디를? P에서 Q를 P가 Q에 포함이 되면 된다. 이런 포함관계에 있으면 얘가 참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런데 이게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포함이 되지 않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요런 그림이 되지. 요런 그림. 응? 그냥 평범한 그림.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P하고 Q,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 때문에 아니야? 그지? 만약에 이 부분, 순수한 P, 즉 P에서 Q를 뺀 부분, 요 부분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얘는 요거밖에 없었던 거니까, 교집합밖에 없었던 거니까 완벽하게 Q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쏙.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데? 차집합이잖아. 이 부분이 차집합이잖아. 됐어? 그래서 얘를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을 때 쓰는 게 바로 차집합.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어디에? 차집합에 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마이너스, not P, 마이너스는 무슨?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그리고 Q. 자, 얘네 둘이 뭐 해줬을 때? 차집합. 빼줬을 때 여기 안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불렀다? 발레 집합이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면 얘를 갖다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찾아볼까? 어느 부분이야? 이게? 자, 여기에서 해설지 보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의 동치 변형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 막 P의 여집합 찾고 Q를 빼고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 P의 여집합 Q,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자, 그러면 P 합집합 Q의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지금 뭐 했어? 부정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을 찾으시오 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합집합 뭐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인데 이 바깥쪽엔 누가 있어? 6과 10이 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는 6과 10, 6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만 더 하면 돼. 자, P면 Q이다의 참 거짓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들, 그 동치 변형들이 무조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교재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했을 때 명제 나와 있죠. not P면 Q이다. not P면 Q이다. 적어볼게. 자, 이 ñ석이 참일 때, 그럼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참일 때라 그랬으니까 두 줄로 표시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not P라고 하는 건 P의 여집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Q는 Q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그게 참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이게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 모양은 아마 안 나올 거야. 그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테스트하는 게 이 녀석하고 같은 뜻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서 이 녀석의 동치 변형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늘 안으로 다 외워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쓰는 방법을 외우라고. 그 자체를 외우지 말고. 알겠어? 당연히 여기에서 P의 여집합 Q 이렇게 나오는데 다 달라지잖아. 그지? 의미를 아셔야 돼. 알겠어? 자, P의 여집합, 차집합 Q는 공집합이다. 일단 이게 먼저, 제일 먼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다 부정하면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 나와야 되고, 그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일단 나오겠구만. 4번. 되니? 근데 여기에서 더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테마.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 바꾸는 대신에 부정하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범위 찾기.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막 조건들이 적혀져 있고,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포함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면 되잖아. 그지?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래. 그럼 뭘 만족해야 된다고 또? P가 Q에 포함이 된다를 만족하면 된다고. 그지? 자, P가 Q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직선상에서 이 범위가, P의 범위가 말 그대로 Q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긴 한데 내가 그냥 그려볼게. 알겠지? 자, P는 일단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P, 자,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부터. 근데 Q가 P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바깥쪽에다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를 점이라고 찍고 여기를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이런 그림이 Q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지. 어떤 조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 한마디로 작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같아져도 돼, 안 돼? 등호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지? 여기에 등호를 붙이냐 마냐. 얘하고 얘하고 같아져도 돼, 안 돼? 되겠지? 얘가 이쪽으로 오면 P가 여전히 Q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요거는 등호를 붙인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반대로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죠. 같아도 P가 Q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쪽에 등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요 밑에다가 실제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and 그리고야 자 1을 넘겨서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도 만족시켜야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지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건 이렇게 되고 Q라는 건 이렇게 된다. 또 비슷한 문제. 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 구하래. 똑같죠? 똑같은 풀이 이어서 가는데 다만 not P이면 Q이다니까 not P는 뭐? P의 여집합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된다. 이거 만족시키도록 A 값 범위를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볼까? P의 여집합 구하지 말고 그냥 not P를 구할까? 자, not P를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좋지. 자, x가 마3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를 부정을 해봐. 부정을 하면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은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그랬고 자,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not P, P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P의 여집합을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는 뻥 뚫어져 있고 슉 이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P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Q. 자, Q는 얘도 사이값인데 A-1인데 얘를 포함하도록 해야 되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틀이 그려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A-1만 포함하지 않고 A 플러스 6은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지 또 요런 상황. 자, 그래서 Q 쓰고 자, A-1이 마이너스 3보다 어느 쪽? 왼쪽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3이 A 플러스 6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 한 번에 적어봤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 쪽으로 등호를 먼저 체크해야지. 그지? 자, 등호 먼저 체크해주면 자, 요쪽은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은 뻥 뚫려져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요쪽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Q는 실제로 마이너스 3을 가지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P의 여집합 요쪽이 여집합이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겠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점 찍혀 있는 부분이 동글뱅이까지 왔을 때 무난하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겠다. 같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넘기시면 이렇게 되고 얘를 넘기시면 이렇게 돼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모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답.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거기에서 이제 모든하고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다시 영상 앞을 돌려봐봐. 아니, 그냥 말해줄게. 자, 모든은 괄호치고 하나도 빠짐없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얘기는 바깥쪽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져 있다. 해당이 된다. 빼곡하게 모여져 있다. 따라서 모든이라는 의미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 전체 집합을 따져. 전체 집합을 의미해. 알겠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에 다 들어간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모든이 참이 되면, 모든이 적혀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전체 집합이 바로 진리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잘못했어. 명제가 아니라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만 진리 집합이 있죠. 모든이 적혀져 있는 조건이 참이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이 적혀져 있는 조건은, 자, 어떤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아까 전에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이 적혀져 있는 조건이 참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뭐가? 진리 집합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이 적혀져 있는 조건이, 잘 생각해. 어떤이 적혀져 있는 조건이 참이 되려면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 적어도 어떤 원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예시를 한번 조금 들어주자면 어떤. 자, 요거에 대한 예시야. 문장으로 조금 적어줄게. 어떤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자, 요 말의 진리집합 한번 생각해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적어야겠다. 요 사이에 어떤 소수 x는, 그냥 x만 만들면 되겠구나. x는, 그지? x가 있어야지.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데, 이 x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이 문장이 참이 되니? 이 조건이 어떻게 참이 되니? x가 2일 때만 참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집합이 뭐가 아니면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지? 공집합이 아니면 이 문장은 참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저기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이 반대도 생각이 될 거 아니야? 모든이 참이란 얘기는 전체 집합이란 얘기고, 어떤이 참이란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고, 모든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이 아니란 얘기고, 어떤이 참이란 얘기는 오히려 공집합이란 얘기지. 진리 집합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돼. 모든이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의미니까 하나는 있으면 되므로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딱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한번 읽어봐. 모든 x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냐? 모든 x에 대해서 2x-1은 5보다 작다 라고 했어. 자, 2x-1이 5보다 작다를 푸시면 x가 3보다 작다.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가 3보다 작니?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거짓인 명제긴 한데, 얘가 거짓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을 하려면 집합을 도입을 하면 돼. 집합을. 그러니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렇게 적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모든이 적힌 문장에서는 전체 집합이 진리 집합이 아니게 되면 무조건 거짓이다 라 그랬었지. 자,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돼서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리언은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 그랬어. 어떤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적어도 하나는을 의미하니까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돼.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누가 아니면 돼?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고. 자,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겠죠? 공집합이 아니겠지.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굉장히 많잖아.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 무한히 많은 실수들, 가생이 범위. 얘네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공집합은 절대로 아니겠다. 자, 따라서 얘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 저기 얘가 있었네. 전체 집합이 있었네. 못 봤어. 쏘리. 전체 집합이 있었구나. 자, 전체 집합이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수야. 다시 한번 가볼게. 기억부터. 내가 지금 이걸 이거를 지금 봐서, 자, 쏘리. 실수 전체인 줄 알았어. 전체 집합이. 그러면 다시 봐야지. 3보다 작다인데 이 3보다 작은 범위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죠. 요렇게 되면 기억번은 참이 되는 거. 이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얘 자체가 이제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됐니? 아이고. 미안하네. 피곤해서 선생님이. 자, 그래서 기억번 이렇게 맞다고 하고 오히려 니은번은 틀려. 왜? 아까 전에 실수 전체라고 따지면은 이거 무한집합입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겠고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꼴랑 저 5개밖에 없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이 문장을 만족하는 원소가 저기에 하나도 없지. 전체 집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지. 따라서 하나도 없으므로 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말했어. 자, 그럼 x제곱이 요걸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보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x에 대해서라 그랬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아무나 이거를 만족하면,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라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러니까 얘를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됐니?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데 있어 없어? 있지. 누구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 들어가는 얘가 하나 있지. 누구야? 마이너스 2. 얘 하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존재하므로 이게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된다. 알겠지? 자, 하나만 존재하면 참이 되는 녀석. 어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자, 다음에 모든,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임의의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뜻.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누구 만족하니? 양수나 또는 0. 이면 다 만족하겠지. 여러분들 알잖아. x의 절대값은 x가 양수면 또는 0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붙여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건 0과 양수들밖에 없다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0, 1, 2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이면 전체집합. 전체집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빠졌으므로 이 녀석은 거짓이 되는 거지.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7월 22일까지 배웠던 모든 특강의 내용들을 끝마쳤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복습 잘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심지어가 아니라 특히나 동치 변형에 관련된 그런 연습, 집합의 연산,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알겠지? 자, 수고들 했어요.